저희는 오늘 1996년 1월 31일을 기하여 지난 4년간의 가요계 활동을 마감하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다시 내 곁을 난 오늘 훌쩍 떠나네. 아직도 하지 못한 말들을 남긴 채. 돌아온 천재 뮤지션 서태지가 은퇴선언 2년 5개월 만에 솔로 앨범 서태지로 돌아왔다. 그의 앨범이 예전의 서태지 열풍을 또다시 몰고 올런지 그의 은퇴선언 번복이 개인적 도덕성 실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언론의 비상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PC통신 하이텔의 토론방에서는 서태지 컴백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300여 건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태지는 거짓말을 했다. 자신이 비판했던 기성세대의 나쁜 행태를 답습한 것이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했던 것이지 서태지의 은퇴는 아니었다. 그의 컴백은 진정한 음악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큰 선물이다. 서태지 컴백에 대한 열띤 찬반양론, 그 태풍의 핵 속에서 조용히 진행된 음반 예약 판매는 호조를 이뤘다. 판매 시작 일주일 만에 도소매점 선주문 판매량이 60만 장을 돌파했으며 PC통신을 통한 예약도 수십만 장에 이르렀는데, 여러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반대하는 분들은 그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는 음악을 했던 사람이고 음악을 다시 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음악이 나오기 전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반으로서 음반을 듣고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예술가가 그 음악을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것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동안 너무 많이 기다렸고요. 저희가 기다린 만큼, 기대한 만큼 노력해서 낸 음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동안 기다려왔듯이 앞으로 많이 지켜보고요. 사랑해드릴게요.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방송에도 가끔 모습을 좀 드러내면 팬들도 좋아하고 그럴 텐데 전혀 안 하고 있잖아. 오늘 같은 이런 인터뷰조차도. 네. 뭐 구태여 꼭 그럴 필요가 있나? 방송 서태지와 아이들 할 때 은퇴하고 나서요, 진우션 잠깐 활동할 때 저 일주일 동안 활동했었는데, 저도 그 방송 요번에 이제 서태지 컴백으로 인해서 방송 섭외도 굉장히 많이 요즘에는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제가 특별히 방송을 할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수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MC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계에 몸 담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지금 애들 제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가급적 방송을 피하고 싶었는데, 저도 오늘 방송을 나온 이유가 단순히 제가 방송을 한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서태지가 이제 내일 음반이 발매가 되니까 아무래도 서태지가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여러 방송과 언론 쪽에서 다시 또 입 담은 태지를 갖다가 자꾸만 매도하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옛 친구로서,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닌, 양현석이 아닌 옛날 친구로서 조금이라도 그 친구를 좀 대변해주고 싶은 마음에 좀 나왔는데요. 아주 입안 그르고 그리는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무엇 하고 있었나. 좀 미소는 너무 아름다워.
아름다웠어. 이번에 태지가 나오면서 이제 네. 은퇴하겠다 그래놓고 번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도 일단 음악을 안 하겠다고 네. 수차례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서도 네. 다시 이제 판을 내고 뭐 컴백이라고까지 할 건 없더라도 하여튼 네. 판을 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말을 번복한 거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많은데 네.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한 가지 태지가 이제 음악을 안 하겠다고 말을 한 다음에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서태지와 아이들 4집까지 하면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제가 이제 집이 연희동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 옆이 이제 서태지 집이었었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항상 곁에서 태지를 봐왔었고 태지랑 많은 얘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태지를 이렇게 항상 보면은 항상 1집이 끝나고 2집이 끝나고 항상 공백 기간 동안에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5개월까지 집에서 안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걔도 물론 정말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고 때론 놀고 싶고 때론 여자도 만나고 싶고 막 그런 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집 밖에 안 나와서 뭘 했냐. 사실은 음악을 자기 혼자서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태지가 은퇴를 하면서 제가 태지한테 음악을 할 거냐 앞으로 물어봤을 때도 태지는 저한테 안 한다 그랬으니까요. 만약에 자기가 음악을 할 역량이 있으면 서태지와 늘 5집을 하고 싶다. 근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 그때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당장이라 너무 자기가 답답하고 그동안 뭐 1년 한 것도 아니고 4년 동안에 갇혀서 지내다시피 자기가 은퇴할 때 말했던 것처럼 뼈를 깎는 아픔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본다면 서태지가 그때 당시에 음악을 하기 싫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했었고 지금 태지가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생각들이 너를 하루만큼은 있지만 날 보고 있어주는 내가 그냥 고마울 뿐이야. 어쨌든 서태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천대적인 음악성을 갖고 지금까지도 자기의 어떤 음악적인 거나 그 외의 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의 음악을 들을 수 없다는 건 곧 저한테도 불행이고 또 서태지와 아이들 사랑했던 팬들한테도 사실은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태지가 돌아온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은 일단은 접어두고요. 일단 그의 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IMF라 여기저기서 기쁜 일 하나도 없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요. 가장 먼저 접해서 저도 들어보고 싶고요. 팬으로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서태지 자체도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었는데 이번에 앨범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나오면 자기가 말을 번복한다는 얘기도 기억이 났을 거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 대충 짐작을 했으면서도 사실은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거니까 그 어려운 결정을 내는 데 대해서 많이 도와주고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상 서태지는 저희가 가진 스타였고 한국이 가진 자랑거리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스타를 갖다 굳이 저희가 짓밟으려 들고 외면 하나 드는 것보다는 좀 동정 어린 그런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요번에 서태지 컴백설을 이제 많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도되면서 가장 큰 루머로 떠든 게 서태지가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음반을 내게 된 것은 뭐 아버지의 건축비 마련을 위해서 했다. 네. 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것은? 참 땅을 치고 하늘이 울을 만한 일인데요. 정말 돈 때문에 이번에 앨범을 했다면 굳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그만뒀을 이유가 없다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 무엇보다도 그 아버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지금 온갖 여론이 지금 아버님 건축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버님 태지 마음이, 아버님이 그렇게 또 언론에 자기가 없을 때 아버님 때문에 앨범을 낸다고 했을 때 아버님은 얼마나 태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질 것이며 태지는 또 아버님한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뭐 또 한간에는 뭐 태지가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그 받은 돈 다 해외로 빼돌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이만 나오고 저도 웃었는데요. 선생님도 잘 아시나요? 태지 성격이요. 하다못해 서크루즈라고 정말 돈 안 쓰거든요. 그리고 걔가 만약에 지금 미국에 있다고 쳐도 저는 태지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뻔히 보여요. 걔의 생활 스타일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저는 그래도 가끔 멋부리도 좋아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태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집에서 살아갈 거고요. 제가 요즘에 제작하잖아요. 이제 어린 후배들 다시 이제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무심히 넘겼던 노래 가사말들이나 노래 이런 스타일을 지금 들어보면서 참 정말로 역시 대단하긴 대단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되짚어보게 돼요.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혼자서 다 그 일을 혼자 하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해낼 수 있었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현재적인 서태지의 그런 기질보다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래 한 곡 쓰는 데 있어서도 거의 한 달 동안을 갖다 그 노래에만 계속 매달렸었으니까요. 결코 머리가 좋아서 순간 나온 노랫말이나 노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 하면서 딱 하나 배운 게 있다면, 물론 제가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모든 걸 다 얻었지만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진정한 친구를 하나 얻었다는 거하고, 제가 물론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배운 게 저한테는 가장 커다란 재산이고 힘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제 보통 태지를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악을 제외한 얘기를 하면 정말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고 귀여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동생 같은 아주 평범한 아이인데 그런 자기의 음악과 관련된 그런 일에 가서는 아주 정말 너무 철두철미하고 치밀해서 이렇게 정말 바늘 하나 찌를 틈이 없는 그런 애잖아.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런 걸 지켜본. 근데 태지는 그랬어요. 개인적인 부탁을 누가 자기한테 하면은 자기는 얼마든지 들어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일적인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칼 같았어요. 칼 같았다니까 좀 이상한데요. 정말 바늘을 찌어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그게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점을 굉장히 배우고 싶은데, 사실은 오늘 방송하는 것 자체도 선생님이 넌 해야 돼!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다가도 하잖아요. 사실 태지 같았으면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태지 씨의 컴백 앨범 그중에서 테이크 2 앨범 곡을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게 됐는데요. 이 뮤직비디오는 조금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짧게나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뮤직비디오와는 달리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4분짜리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의 또 다른 어떤 메시지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의 뮤직비디오가 사실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 그런 면에 치중했다면은 이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좀 거칠고 지저분하고 기괴하거나
하여튼간에 별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대중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태희 씨의 곡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또 태희 씨가 그런 톤을 원했었고, 아무튼 이런 시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글쎄 확신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괴한 그림들을 좋아하는지는 결론이 나와 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태희 씨와 작업 진행 중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계속해서 태희 씨가 한국에 없으니까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인터넷으로 보내고, 그리고 태희 씨가 인터넷으로 받은 다음에 그 의견을 전화로 저에게 알려주고. 글쎄요, 기획 의도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태희 씨가 얼굴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어떤 기존의 뮤직비디오, 뭐 필름을 쓰건 EMC 베타캠을 쓰건 간에 어떤 쪽으로든 실사로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희 씨가 애니메이션을 원했었고, 또 그것을 저에게 요구하면서 주문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서 반감을 가질 정도로 예쁘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아마도 태희 씨가 그렇게 어떤 예쁘장하게 보이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런 톤으로 나오지 않고자 한 데에는 자신이 이제 이번 컴백 앨범을 통해 가지고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한다기보다는 아티스트로 남기 위해서 그런 식의 방향을 잡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켜고 어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네. 태지야, 기억나니? 가장 행복했던 시간에 우리들이 만들었던 이야기들. 모두들 그랬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혀지고 지워질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 잡은 손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영원히 세상이라는 테두리 바깥에 머물 거라고 생각했던 네가 다시 음반 한 장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던 팬들을 난 보았다. 그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어. 그들에게 서태지가 있다는 건 행운이지만 너에게 그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더 커다란 행운인지를. 자, 태지야, 내가 지금 여는 이 문처럼 너도 네가 꿈꿔온 세상의 문을 활짝 열기 바란다.